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이제 5번째 파트인데요. 37장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지금부터가 이제 현대물리에 포함이 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앞에까지는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역학 부분에서는 뉴턴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자기학 쪽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현상들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고전 물리라고 하면 이제 또 물론 그 열물리도 포함이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 열물리, 그러한 그 고전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물리학, 그렇게 따로 큰 덩어리로 분리를 하는데, 현대물리학은 사실은 일반 물리학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 물리학에서 고전적인 것하고 현대물리를 다 포함하는 거고, 대학교 2학년쯤에서 배우는 현대물리학은 현대물리학 주제들만 따로 일반 물리처럼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양자물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대성 이론, 양자물리,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쪼개서 들어가면은 장이론,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37장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37장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보고 듣고 하는 것, 그죠? 느끼는 것,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고 상대적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특수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기준 틀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성력 있죠. 가속하는 계에서 느끼는 가짜임, 그것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관성 기준 틀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상대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두 관찰자가 얘기하는 상대적인 그 물리 현상, 그것을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대론이 이제 등장한 것이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대성 이론을 정립을 했죠.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웠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명보다는 그냥 가설로 보면 돼요. 가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게 증명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 대상이긴 한데,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가설을 상대성 이론의 가설, 첫 번째로 상대성 가설하고 두 가지 가설, 상대성 가설과 그 다음에 광속 불변의 가설, 요 두 가지 가설을 아인슈타인이 내세웠죠. 그래서 상대성 가설은 뭐냐면 상대적인 건데, 뭐가 상대적이냐? 그 물리법칙이,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는 물리법칙이 각각이 측정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물리량들 사이의 물리법칙, 관계, 그것은 그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선호할 만한 좌표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점을 잡을 때, 또는 관찰자의 시점을 잡을 때 내가 더 맞다, 네가 더 맞다, A가 더 정확하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 동등하게 A가 보는 것, B가 보는 것이 A는 A대로 맞고 B는 B대로 맞다. 그것이 모두 같은 물리 현상을 같은 방식으로 물리 현상을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고전적인 영역에서는 갈릴레오는 역학 법칙만 동일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자기학이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 법칙이 다 동등하게 성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하죠. 광속 불변의 가설인데, 요거는 광속력, 빛의 속력. 근데 어디서의 빛의 속력이냐면 진공이에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그걸 C라 그랬는데,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도 상관없고 속력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주의할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진공에서만 이래요. 진공에서만 빛의 속력이 이런 성질이 있는 거고, 진공이 아닌 물질 속에서는 빛의 속력이 변해요. 그리고 관찰자에 따라서 속력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진공에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속력만 일정한 거예요. 속력만 일정. 방향도 일정하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빛이 진행하는 빛을 봤다 하는데 정지한 사람이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빛과 같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돼서 빛을, 그러니까 랜턴을 이쪽으로 쐈다 그랬을 때 이 진행 방향과 수직하게 V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속력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빛의 진행 방향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다 똑같이 1번, 2번, 3번은 다 방향이 같은 일직선에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정지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 똑같이 그냥 오른쪽으로 빛의 속력으로 진행한다가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빛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위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빛은 아래쪽 성분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 빛이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때 빛의 속력이 4번이 빛을 바라보는 빛의 속력이 C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 상태에 따라서 빛의 진행 방향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관찰이 될 수 있지만 그 속력은 다 똑같이 C로 측정이 된다 하는 것이 광속 불변의 가설이다. 알겠죠? 예. 방향이 달라지지만 속력은 일정하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1, 2, 3번하고 이 4번의 경우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랑 비스듬히 진행하는 거랑,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진행했는데 4번이 볼 때는 비스듬히 진행했잖아요. 그러면은 수평 거리하고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하고 실제 비스듬히 이동한 거리가 다른데 속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했을 때는 요만큼 갈 때 걸리는 시간하고 이동할 때 움직이면서 볼 때 이만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서.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봐야 한다. 아니면 시간이 아니라면 공간상의 어떤 성질도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동하는데 속력이 일정하다. 근데 방향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속력을 갖는다. 그렇다면은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이 동일한 시간이 아닐 수가 있구나 하는 것. 그게 이제 시작점으로 봐도 돼요. 자, 그래서 광속 불변의 가설, 요것은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설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속력이다. 방향은 변한다.